자, 그러면 이 단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리엔 셔머셔머 예 셔머셔머라는 표현이 있어요.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의미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? 뭐뭐조차도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. 뭐뭐조차도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든 이런 것조차도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뭐뭐조차도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리엔 셔머셔머 예 셔머셔머 요게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본인의 어휘력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문장을 만들다든지 뭐 평상시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. 그래서 리엔 셔머셔머 예 셔머셔머 그리고 이제 리엔 같은 경우는 또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. 예를 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는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이제 문장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장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이제 문장이 총 뭐 굳이 뿌질다와 같은 경우 문장으로 취급을 안 할게요. 한 세 문장 정도 되죠. 자, A가 이야기를 합니다. 你知道中国人喜欢什么数字吗? 라고 물어봤죠. 그래서 你知道 그리고 뒤에 마 붙었죠. 그래서 당신은 아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. 그래서 당신은 아십니까? 라는 말은 뭐 마지막에 해석을 하면 될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걸 보면 중국어는 중국 사람이 시환 좋아하는 什么数字 어떤 숫자 무슨 숫자 그래서 중국 사람이 무슨 숫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중국인이 어떤 숫자를 혹은 뭐 무슨 숫자를 어떤 숫자를 시환 좋아하는지 찔다오마 아십니까?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B가 대답을 하죠. 不知道 모릅니다.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. 뭐 모를 수도 있죠, 이런 건. 모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뿌질다운은 굳이 문장에서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대화가 이어지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넣은 겁니다. 그래서 당신은 중국인이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죠. 그랬더니 이제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. 그랬더니 A가 또 다시 얘기를 하죠. 你怎么连这么简单的问题也不知道 자, 당신은 怎么 어떻게 나왔죠? 어떻게 요 어떻게는 순수하게 뭐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약간 강조, 비꼬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. 당신은 怎么 어떻게 자, 리엔, 예, 뭐뭐조차도란 뜻이었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리엔과 예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조차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怎么 이렇게 简单的 간단한 여기서 이제 简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简单이라는 단어는 이제 간단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. 간단하다.
간단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. 요거 잘 봐두시고. 자, 그래서 这么 이렇게 简单的 간단한 问题 문제조차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不知道 모르십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한마디로 이 문장 자체는 약간 상대방에게 이제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.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약간 뭐 질책을 한다든지 비꼰다든지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?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쓰는 게 좋겠죠.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겠죠. 아무래도.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데, 자, 여기서 북구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북구어라는 단어는 이제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, 오늘은 약간 해석이 이 접속사로서의 이제 표현은 같은 표현법인데 해석이 약간 바뀝니다. 자, 원래 북구어라는 단어는 이제 역접의 의미죠. 역접. 그래서 그러나, 하지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이 역접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그 사전에 찾아봐도 이 의미밖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. 하지만 이 문장에서 이 북구어는 의미가 달라요. 해석을 할 때. 자,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나온 말이 북구어는 일단 빼놓고 不知道也好 몰라도 好 괜찮다, 상관없다, 좋다, 그런 의미죠.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 뒷부터 해석을 해놓으면 몰라도 뭐 괜찮습니다 가 되겠죠. 不知道也好 몰라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 뒤에 이어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죠. 그럼 요 가운데 들어가는 접속사는 뭐가 될까요? 자, 근데 여기 만약에 북구어의 원래 뜻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뭔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겠죠.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하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이 그나마 좀 해석에 별 이제 이상 없이 조금 어색함이 덜하게 넘길 수 있는 표현이죠. 하지만 여기서 그러나 하지만이란 뜻보다는 해석을 할 때 이제 추천드리는 뜻은 이제 아무튼 뭐 어쨌든 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이 말은 지금 뭐 그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모르니? 라고 물어보고 몰라도 돼, 몰라도 상관없어 라는 의미의 뉘앙스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뭐 어떻게 됐든 뭐 아무튼 뭐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,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북구어란 단어는 여기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하지만이란 뜻보다는 아무튼 어쨌든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장 흐름상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물론 모든 사전을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중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자주 볼 수 있는 간단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경우에는 이 아무튼 어쨌든이란 뜻으로는 북구어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
이건 오로지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아무튼 몰라도 괜찮습니다. 뭐 어쨌든 몰라도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도 좀 어색하다 그러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아니면 뭐 원래 하우였든 몰라도 좋습니다. 뭐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. 뭐 어쨌든 몰라도 괜찮습니다.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몰라도 좋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나온 요 문장에선 리엔, 그다음 예,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, 그리고 이제 북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저는 이제 직역보다는 의역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역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쨌든이란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. 꼭 무조건 사전에 있는 뜻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.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뭐 영화가 됐든 뭐 서적이 됐든 책이 됐든 문서가 됐든 무조건 직역을 해야 한다 하면 어색해지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. 이때는 의역을 해야 된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앞에 당신은 중국인이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? 라고 물어보고 뒤에 대답 뿌듯다운은 그냥 읽질 않을게요.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. 그래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? 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你知道中国人喜欢什么数字吗？你知道中国人喜欢什么数字吗？ 다음,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십니까? 까지 읽어볼게요. 뒤에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. 你怎么连这么简单的问题也不知道？ 你怎么连这么简单的问题也不知道？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몰라도 괜찮습니다.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라는 표현. 不过不知道也好。不过不知道也好。 네, 오늘 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